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2주 동안에 데일리 미션, 그리고 위클리 미션, 그리고 이런 챌린지를 또 각자가 몇 개씩 정해가지고 수행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12주 동안 할 것들. 어렵지 않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죠.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왔고요. 네, 아니 다 놀라시는데 사실 엄청 가까워요. 제 이름은 이동규고 나이는 지금 39살입니다. 저는 스타일스 다이어트 한 6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깨지더라고요. 요즘 또 이제 사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숙면이 문제더라고요. 살찌는 건 뭐 그건 문제도 아니고 숙면이 깨져버리니까 컨디션이 나빠져서 아까 갬님 말씀처럼 좀 관성을 얻어가기 위해서 혼자 하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뜻이 맞고 좀 좋은 분들과 같이 함께해서 이런 관성을 좀 얻고 힘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저의 장점은 제가 그냥 잡다한 걸 많이 좀 알고 잡다한 걸 하기 그러니까 넓고 얕은 지식이라 그러죠. 넓고 얕은 지식이 좀 있고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14년 하다가 올해 이제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사실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최겸님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그 삶을 정돈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네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이들과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어쨌든 잡다하고 넓지만 얕은 그런 거 잘 하고 그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좀 뭐 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쉽게 낯을 좀 가려서 친해지기 좀 걸리는데 친해지거나 관계가 잘 되면 많이 이렇게 좀 사람을 좋아해서 잘 지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12주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샨띠라고 합니다. 샨띠. 네. 닉네임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닉네임은 샨띠. 피스 오브 마인드라고 이너 피스를 너무 찾고 싶어가지고 제가 항상 약간 조금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런 일의 습성상 그런 게 잦아가지고 되게 떨리네요. 자주 숨 한번 크게. 되게 그래서 요가를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일을 많이 했어가지고 항상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모았다가 이렇게 분출하고 하면서 설탕이랑 커피를 진짜 많이 의존을 했어요. 막 3잔, 4잔씩 마시고 거의 어느 특정 브랜드 벽면 하나 깔아줄 정도로 카페모카를 한 20년 마셨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먹었으니까 뭐 밥을 줄여야지 막 이런 왜곡된 그 칼로리 맞추고 이런 저만의 이상한 버릇이 생겨가지고 안으로는 위험도 생기고 커피 마시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또 잠 안 오니까 또 맥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게 한 10여 년 됐어요. 그냥 나는 운동하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살고 있다가 최경님 방송을 2월 달에 보고 커피는 한 잔으로 줄였어요. 이제 오전에. 그런데 이제 설탕을 못 끊다가 또 4월 22일에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설탕도 끊고 밀가루도 많이 줄여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이 12주 챌린지 이걸 보고 진짜 고3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폭 담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같이 할 때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루고 싶은 거는 건강한 저희 위와 그리고 너무 막 그런 강박증적인 게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기본만 충실해도 저를 약간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괜찮을 수 있구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저는 일단 되게 잘 웃고 좀 분위기를 잘 유하게 만들려는 훈련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어쨌든 좀 뭔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그런 저의 장점이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은 노하울이고요. 노하울. 이름은 노의찬입니다. 사실 좀 재미없게 인생을 살다가 너무 부모님 말 잘 듣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반골 성향이 생겨가지고 식단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먹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새끼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뭐 지방의 역설이나 아니면 SBS 다큐멘터리에 머리 여기까지 기르시고 피부 하얀 몸종 남자분 나오셔서 몇 년 전에 한번 간헐적 단식으로 SBS 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해봐야겠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따로 나와서 살고 있었는데 집에 그래서 막 방탄커피 한참 그때 또 알아가지고 버터는 뭐 갈아야 된다 그래서 믹서기로 막 갈아서 먹고 막 했는데 결국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맨날 순댓국집 가서 순대 빼고 고기만 주세요로 거의 몇 끼 먹고 뭔가 먹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런 메뉴 같은 거 식당 가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일단 레시피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저는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서 다들 해서 드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했었고 제가 겉보기엔 좀 멀쩡해 보이는데 건강검진을 하니까 제가 술, 담배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지방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작년에 쟀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먹은 피자들이 다 지방간으로 갔구나. 극단적으로 맨날 고기만 있는 순댓국 먹다가 이제 다시 피자로 갔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챌린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혼자서 너무 할 수가 없고 뭐 방법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좀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이제 왔는데 다들 좋은 분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배우면서 따라가는 입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핸드폰 처음 보시죠? 와. 네, 접히는 화면 2개 달린 핸드폰인데 제가 약간 좀 이런 전자기 같은 거 써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시면 제가 간단히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원래 제가 직업이 말을 하는 직업이어서 이 정도로 좀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원래 되게 조용해요. 말을 진짜 못하고 해서 주로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잘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되게 막 공부하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제가 스스로 또 이걸 하다가 이해 안 되는 개념 같은 거 설명을 좀 오랫동안 잘 했어가지고 그런 거를 제가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설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참가자 유시훈이고요. 참가 목적은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30kg를 감량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군대 도서관에서 유태우 교수님의 누구나 10kg를 뺄 수 있다 책 보니까 거기에서 첫날은 굶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반씩 먹으면 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굶어보니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단식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요요가 좀 많이 왔어요. 지금 요요가 한 4-5번 경험한 것 같은데 PT도 해보고 막 진짜 다이어트 동호회도 가보고 지금도 또 막 살이 100kg 넘게 됐는데 다시 또 요요가 온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고민을 하다가 5월달에 이제 그 최경님 유튜브 영상 보고 7월달에 이제 오프라인을 참여하고 그냥 뭐 신청하고 싶어서 참여했는데 또 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지금 되게 갑작스럽기도 하고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가 목적은 당연히 이제 12주 동안 좀 나름대로 도전을 하면서 요요를 많이 겪고 되게 많이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 높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많이 있는 건데 이게 아니라 다이어트가 뭔지를 좀 더 겸임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좀 더 이제 제 삶이 좀 더 평안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참여하게 됐고 항상 이제 몸도 마음도 되게 안 좋아지는 것들을 좀 바꾸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점 3가지는 되게 지금 떨리는데 되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은 그리고 좀 이제 좀 배우려는 의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세가 있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이름은 MBTI 말씀해주세요. 저요? 네. 너무 티나나요? MBTI가? 저 MBTI는 MFP입니다. MFP고요. 제 이름은 N이에요. 한국 이름은 김예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성입니다. 근데 이제 유학에 갔을 때 N이라는 이름을 친구가 지어줬어요. 근데 그 이름이 그 Little Orphan Annie라고 영화가 있는데 거기는 Annie하고 성격이 너무 비슷하다. 그 빨간 머리 애니 있죠. 그래서 너는 애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애니를 쓰고 있는데 그냥 애니야 애니님 뭐 그냥 불러주시면 훨씬 더 제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니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 목적은 이게 되게 재밌긴 하지만 조금 슬플 수도 있어요. 저희가 결혼 7년 차인데 저희는 딩크였어요. 애기를 굳이 내가 왜? 약간 나는 오빠랑 노는 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제 오빠 반 저 반 닮은 아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얘기를 갖자 했는데 애기가 안 생긴 거죠.
저가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체계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인턴을 끝내고 전문의 과정을 수련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다 해라. 해가지고 이제 초음파를 했더니 AMH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난소 이제 기능을 하는 건데 저는 다낭성에 준하는 한 7 정도가 나온 거예요. 제 나이 때는 한 2에서 3 정도가 정상인데 그래서 7 정도 나오고 갑상선 초음파를 했더니 뭔가 보인다. 그래서 세침 검사를 하고 있어요. 갑상선은 암이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세침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는데 유두암, 갑상선 유두암 의심이다 해가지고 근데 팜플렛을 주시면서 결정하는 환자분이 하시는 거고요. 아직은 암인지 몰라서 떼봐야 알아요. 50대 50이거든요. 이러시는 거예요. 팜플렛을 딱 주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또 찾아보니 제가 또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앨범도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래하는 거요? 네, 그래서 앨범도 내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절대 없다. 나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오빠한테.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좋은 수술을 하시는 분을 찾아가지고 여기를 떼냈어요. 갑상선 우엽을 떼냈거든요. 한쪽이요? 네, 근데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봇 수술로 이렇게 한쪽으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 2년 동안 이제 재택을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이 좀 물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건강 관리를 했죠. 소위 아는 칼로리 제한식. 그래서 하루에 2,000 정도 먹으면 되니까 나는 쫄쫄 굶고 초콜릿만 먹을 거야. 그래서 쿠키도 엄청 먹고 킥캣도 엄청 먹고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설탕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2,000칼로리 안 먹고 그거만 먹을 거야 해서 몸이 더 안 좋아졌죠. 근데 이제 주변에 시험관을 해서 애기들이 금방금방 생기는 거예요. 1차 만에 지인들이. 그래서 그래 오빠 우리도 시험관하면 버럭버럭 생기겠다. 그래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언니들은 다 됐는데 왜 난 안 되지? 그러다가 한 번 더 2차를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착상이 아예 안 되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착상이 됐다가 안 되고 착상이 됐다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습관성 유상 검사, 반짝 검사를 해보자. 반복 착상 실패 검사 했더니 NK 세포가 높고 엽산 대사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틴 S 수치가 낮아서 혈전 생성 못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체지방이 그때 정상 몸무게였는데 32%.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 몸을 뜯어보자. 이때가 11월이었거든요. 2022년 11월에 검사를 해서 몸이 안 좋은 걸 느끼고 2월에 한번 뜯어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단기간에 살이 엄청 빠졌어요. 제가 그 간헐적 단식 하면서 2월에 해가지고 지금 한 체지방률 한 10몇 %가 빠지고 몸무게가 그때가 한 59, 지금 오늘 아침 49, 한 10kg가 쭉 빠졌어요. 한 달, 2달 정도 만에. 그래서 지금 쭉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몸이 전 되게 날씬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난 이렇게 다 하고 있어. 나는 거의 뭐 상위 1등급이야. 이래서 기능의학 검사를 너무 받고 싶었는데 이게 비싸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로 막 검색을 해보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서 너무 가까운 피부과 어떤 선생님께서 6월 한정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50% 할인 이벤트를 해서 받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유기상 검사, 대변 검사, 스트레스 자율신경계 검사를 쫙 했는데 이 몸은 거의 뭐 6등급? 수능으로 치고 6, 7등급인 거예요. 다 빨간 주의.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뻥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챌린지를 하신다고 그랬을 때 그래 그럼 12주를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이 약간의 강박이 생긴 것은 아닌가. 좋은 음식만 먹어야 되는데 그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재료를 제가 잘 모르다 보니 먹던 것만 먹어서 이 장내 미생균의 다양성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좀 내려놓고 좀 더 자유롭게 먹어보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술하고 담배를 안 하는데 얘기가 안 생기니까. 건강하게 임신하는 게 되게 중요한 목표네요. 네. 그래서 이번 12주의 목적은 아이를 갖자. 아이를 갖자. 아이를 갖자. 건강하게 아이를 갖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설파를 좀 많이 해보자. 사무실에서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 1, 2회 정도 출근을 하는데 누가 칙 소리하면 벌떡 이제 일어나죠. 누가 탄산을 뜯었나? 지금 누가 사무실에서 탄산을 뜯었지? 그러면 이제 주변에 제 지인분들은 이제 딱 애니가 일어날 때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영향력을 뿌리고 있죠 사무실에서.
그래서 제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지고잉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사람을 너무 궁금해했다. 올림픽대로에서 차 안에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가지? 무슨 생각을 하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차 위에 이게 다 써 있었으면 좋겠어.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저는 이걸 하면서 너무 궁금한 게 이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제 몸으로 이렇게 살도 빠지고 좋아지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꿈이 좀 생겼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인상영양 쪽으로 제 세컨드 그 이모작을 좀 해볼까. 이모작? 네, 제 인생의 이모작을 좋아요. 재밌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뿌릴 수 있는 인상영양 남에게 도움도 주고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사랑이 철철 넘치는 아, 분이네. 네. 들어보니까 다들 너무 다이나믹하고 저는 일단 너무 초보적인 지식이고요. 식견이 좀 지금 좁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말씀을 드려보면 88년생 이제 35이고요. 이름은 도종민이고 성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가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삶을 여러 가지로 저도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한 조각이 계속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폭식을 하고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었고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늘 날씬하게 살고 싶은 그런 동경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뚱뚱하게 살다가 고3 때쯤이었나 고2 때쯤에 너무 이렇게 많이 먹고 했는데 체한 것 같아서 토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수영장이었는데 화장실에서 토를 했는데 몸무게를 쟀는데 몸에 2kg가 탁 빠져 있었던 거. 거기서 아이디어를 이제 받은 거죠. 그 생활을 그때부터 거의 한 2, 3년 전까지 되게 오래 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냥 삶의 평생에는 살 빼는 거가 거의 중심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그 사진들을 쭉 사진첩을 보면 굉장히 체중 변화가 심합니다. 한 20kg 단위로 이렇게 되는데 그때를 보면 살쪄 있을 때는 안 좋은 시기, 뭔가가 안 되는 시기, 놓아버린 시기고 살 빠져 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시기. 이게 이제 사진으로만 보면 이렇게 딱 나오고 몸무게 이렇게 인바디 그 체중계를 보면 기록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요때 내가 잘 살고 있던 시기 이게 체중에 의해서 저는 그냥 보일 정도로 너무 극명하게 그쪽에 이제 그 강박을 갖고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한 3, 4년 동안 이렇게 쪄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데 지금이 쪄인 상태예요? 네. 그래도 좀 빠진 상태입니다. 최근에 한 3, 4개월 전에 이제 유튜브 알고 해보면서 조금 빼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이 지금의 이 식습관, 살, 루틴, 패턴 이게 인생에 정말 크게 좌지우지하는구나라는 거를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유튜브 쭉 보고 클래스 U 보면서 많이 이제 느꼈고요. 이게 체계화된 지식으로 이제 안에 자리 잡혔고 지금 마음은 하고 싶은 일 또는 살고 싶은 그런 삶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면부터 이루어져서 하루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습관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것만 하면 인생이 정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안 되는 이상 늘 기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강해서 참가를 이제 하고 싶었고 그런데 제가 또 단점은 빨리 지치고 빨리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게 좀 있어서 유튜브 신청도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런 구조화에 가둬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꼭 이루고 싶고 저도 지금 목표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살 많이 빼고 이런 것들은 습관 만들면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수면부터 해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해볼 거고 제 걱정은 이제 뭐 음식 만들고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걱정인데 저 국밥만 먹거든요. 1년 365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한번 따라가 볼 거고 그러면 감사하게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한번 잘 해서 3개월 뒤에 제가 얼마나 바뀌는지 이렇게 지속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한번 만들어 가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점은 제 관계 속에서의 장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정이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경청 잘하고 공감 잘하고 그렇게 해서 혹시나 뭐 친해지게 되면 제가 이렇게 잘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모험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는 이런 것들이 저의 좀 특성이고 성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름은 박희주이고요. 작년에 이제 유튜브로 최견님 접했었고, 작년에 10kg 넘게 더 이제 살이 쪄 있었고, 번아웃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약간 원래 좀 일 욕심이 많고, 약간 커리어 욕심이 좀 많아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개인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일에 다 쏟아붓는 스타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잘 돼가지고 이제 잠도 안 자고 이제 먹는 것도 나중에 끝나고 막 폭식으로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이제 온 거예요. 했는데 제가 그거를 번아웃인지 모르고 좀 왜 이러지? 약간 이렇게 가가지고 그거를 좀 방치를 오랫동안 하니까 이제 그게 우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뭔가 이제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기억력이 되게 좋은데 전화를 상담을 하고 끊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봐도 기억이 안 나고 이래가지고 왜 이러지? 이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병원을 갔었고 공황이 좀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황도 제가 무슨 심리적으로 뭔가 충격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체력은 딸리는데 너무 이제 열정이 넘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이 못 이겨서 공황 증세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20대부터 그게 있었는데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불편한지 몰랐어요. 아 이번에 또 과하게 일했나 보네, 과하게 또 뭔가 했나 보네 이러고 그냥 쉬면 되겠지 이러고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작년 그 시점에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좀 많이 오고 일 나갔는데 오고 이래가지고 아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 해서 병원 가가지고 약을 받아 먹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약간 아, 다들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건가? 왜냐면 저는 항상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면서 처음 느낀 거라고요, 이게? 아니면은 그때 이후 20대 20대 이후부터는 계속 그런 상태로 좀 피곤해도 더 저를 쪼았거든요, 뭔가. 그래서 그러면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 편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약 먹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아, 뭔가 좀 다시 생각해야겠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유튜브 보게 됐었고 그때 또 살이 엄청 쪄 있었어가지고 자존감이 완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20대 때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많이 해보고 막 식품도 먹어보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 한 2-3kg 빠지고 그 이상이 안 빠졌어요. 근데 이제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니까 항상 이제 폭식으로 다시 요요 오고 이랬다가 이제 그렇게까지 살이 많이 쪘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살이 많이 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쳐서 이제 너무 유튜브 보니까 알겠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식단은 지켜서 했어요. 식단은 지켜서 하고 약간 저도 삶의 정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작년에 좀 되게 잘 되던 일을 좀 접은 건 아니지만 방향을 좀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던 일이 한 100이면은 진짜 한 20-30만 하고 안 하려고 일부러 안 하려고 올해는 진짜 좀 이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약을 먹고 조금 많이 뺐어가지고 어느 정도 돌아온 것 같았어요. 뭔가 이제 에너지도 채워지고 5월 달에 세미나 듣고 그때부터 스타일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한 2달 정도 됐잖아요. 근데 하면서 든 생각이 살에 대해서도 강박이 많았는데 이게 살 문제가 아니고 뭔가 심리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벽주의 성향도 너무 강하고 막 강박 이런 것도 너무 강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유하게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점이 바뀐 게 살은 그냥 저절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좀 이런 걸 바꿔야겠다 이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혼자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기도 하고 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느긋하게 봐줘야 되는데 조금 했다가 뭔가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막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면은 조금 더 같이 좋은 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더 힘을 얻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고 장점 3가지는 일단은 좀 추진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뭔가 꽂히면 바로 시작하는 편이어서 뭐 일할 때도 가게 이제 알아볼까 하면 그날 저녁에 계약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극한의 상황, 뭔가 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방향을 막 찾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좀 그런 편이고 사진을 잘 찍거든요. 제가 나중에 저희 이제 소통 가거나 하면은 인생샷을 남겨드릴게요. 너무 좋아. 12주 동안 좀 지금 하던 거를 이제 혼자 하니까 뭔가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히 잡힌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하면서 더 뭔가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닉네임은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저는 시기장애가 진짜 심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책임님을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튜브에 시기장애 고치는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됐어요. 그런 유튜브에 콘텐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해본 거 없을 정도로. 한약도 먹어보고 양약도 먹어보고 시술도 받아보고 막 어떤 시술이요? 네? 어떤 시술이요? 주사도 맞아보고 뭐 지방흡입도 해봤고 저는 할 거는 다 해봤어요. 결국에는 마음에 들진 않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키토식을 2019년도 코로나 터질 즈음부터 알게 돼서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도시락 같은 거를 파는 그런 업체가 있어서 그거를 먹었는데 살이 엄청 찌는 거예요. 아 이거 별로다라고 하고서는 때려쳤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뭔가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인스타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 보면서 이제 좀 공부도 하고 이러다가 코로나 때 어디 해외여행을 못 가고 그러잖아요. 해외여행 못 가는 돈으로 뭔가 다른 걸 해보자 해서 운동을 하다가 나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PT 끊고 운동하다 보면은 PT쌤이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봐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해볼까? 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시기장애가 팍 터진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제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터지는 거예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떤 식단이었는데요? 제한해 주신 식단이 있었던 거죠? 일단 그냥 못 먹는 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원래 설명RT를 끊는 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나한테 이걸 접근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냥 약간 판도라의 상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면은 이걸 다른 식으로 좋게 풀어야 되는데 시기장애로 터지고 생리할 때도 계속 몸이 안 좋아. 그럼 시기장애로 터지고 어쨌든 사람은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고 이거를 좀 좋게 푸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걸 잘못 인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심했다가 이게 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보자 이래가지고 대학병원 다니다가 10년? 진짜요? 네, 10년 차 다니다가 간호사시죠? 제가 직업적으로 엄청 몰입을 잘하는 편이에요. 장점인데 단점이 된 거죠. 책임감도 엄청 강하고 몰입도가 강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이걸 나한테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남한테 돌릴 줄 모르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또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터지고 뭔가를 하나 끊어야겠다 해서 퇴사하고 지금은 한 달에 12번 일하면 돼가지고 시간이 아주 많아요. 이건 저의 장점. 지금 퇴사하고 나서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가지고 시기장애는 어느 정도 고쳐진 편이고 제가 여기 참가를 하게 된 목적은 내 삶에 있는 악순환을 고리를 좀 끊어보자 하고 싶었어. 혼자 하면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면대면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고요. 제 장점은 일단 편견이었어요. 이 사람과 내가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거잖아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걸 되게 잘해요. 그리고 제가 인프제거든요. INFJ라서 지금도 되게 떨려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제가 MBTI 뒷자리가 J인데 계획하고 이러는 걸 잘해요. 뭔가 하나를 툭 던져주면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던져주시면 제가 그걸 서치를 열심히 해가지고 계획적 이런 거를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이것도 좀 간호사를 하면서 생긴 건데 다른 사람 얘기를 뭔가 편견 없이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거를 잘 합니다. 좋아요. 설레죠? 설레고 다들 이야기 공유해서 너무 고맙고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 잘 해봅시다.